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좀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진짜 할 일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취업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카페에서 제 할 일도 좀 하면서 그동안 좀 많이 묵혀두었던 그 실용무용과에 대해서 좀 가벼우면서도 좀 깊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실용무용과를 가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주변 학원 몇 군데만 좀 돌아봐도 입시반 학생들이 정말 많고, 개인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실용무용 입시생분들이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실용무용과에 다니는 학생의 입장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실용무용과 생활이 너무 좋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일이기도 했고, 교수님들이랑 동기들도 너무 좋고 한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실용무용과에 대한 아주 살짝은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입시를 할 때는 팀이랑 학원에서 나와서 입시 작품을 거의 혼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원이나 뭐 선생님들이랑 매어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어서 그 학원의 틀이나 이런 프레임에서 좀 많이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원래는 다른 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실용무용과로 온 거라서 공부랑 춤 둘 다 미친 듯이 해봤기 때문에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실용무용과 입시를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게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실용무용 입시를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을 준비하고 또 공부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무용과도 아니고 뭐 실용무용 입시를 하는 거면은 솔직히 공부랑 병행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면은 그게 진짜 평생 가거든요. 그 머릿속에 뭐 평생 남는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행정적인 기록으로 평생 남아서 나중에 진짜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말 공부는 진로에 따라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진로에 따라서 그 내용만 달라질 뿐이지, 진짜 요즘도 많이 드는 생각인데, 공부는 진짜 뭘 하든지 디폴트 값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진짜 공부는 타이밍이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 바짝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금 좋은 기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웬만하면 그 길을 계속 가라. 이거는 제 옛날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입시 상담이 이렇게 DM으로 올 때마다 이렇게 해드리는 말인데, 저번에 굉장히 명문고에 다니시고 공부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 실용무용 입시 관련해서 DM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답을 해드렸죠. 뭐 굳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실용무용과 입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하던 거를 좀 더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서 춤을 더 즐겁게 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춤이랑 공부랑 병행하면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입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상황에 다닐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학교를 합격을 해서 다녔었는데, 학과도 되게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은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춤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길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너 진짜 미쳤냐, 왜 서울 4년제를 포기하고 교육원으로 들어가냐, 당장 물러라,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또 이때가 아니면은 제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화끈하게 이렇게 자퇴사를
내고 왔죠. 물론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절대로 없어요. 그만큼 야생에서 발버둥 치면서 얻어낸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에 너무 만족하지만 지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제가 대학교라는 얼마나 큰 기회와 안정성을 발로 뻥 차버렸는지를 정말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쭉 해보고 이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체능은 항상 열정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춤을 추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놔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용무용과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는 거는 좋지만 앞으로 생활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100% 춤으로만 생활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계획을 하고 오시면은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용무용 입시를 하더라도 순수무용을 해두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이제 스트릿 수업도 하면서 무용 수업도 되게 많이 해요. 무용기초법이나 현대무용 이런 수업들을 전공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꿀팁이라면은 다리 찢기 이런 거라도 좀 미리 해두면은 수업 때 좀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실용무용 학원이 아니라 발레나 현대무용 이렇게 무용학원에 다니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수업 방식이 그 실용무용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기 전에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는 어차피 안무다. 네,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댄스 씬의 흐름을 이제 안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기들만 해도 코레오 전공이 거의 80% 정도는 되거든요. 그만큼 교육기관들도 코레오그래피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스트릿 씬에서도 이제 몇몇 장르를 빼고는 조금은 하락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장르를 하던 간에 나중에 루틴이나 안무 형식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크레이지 큐님도 원밀리언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100% 스트릿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씬의 확장을 위해서라면은 스트릿도 이런 안무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이 스트릿 장르를 하고 있더라도 이런 흐름을 본인의 춤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상을 주의하고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이거는 춤추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춤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댄서로서의 인지도가 생기고 확 뜨는 그런 사건이 많이 생겨요. 그게 배틀이 되었든 간에 공연이 되었든 간에 갑자기 확 뜨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댄스 분야는 이제 전체적인 나이대가 굉장히 어려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그 20대 초중반에 이제 뭘 배우고 필드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공부를 하던 것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았던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른 분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몸이 여러분의 재산이니까 정말 소중히 다루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소개시켜주고 오디션도 많이 보고 하니까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또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테크닉을 많이 배우더라. 이제 실용무용과를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입시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나 차별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차별점을 만드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닉을 배워서 작품에 넣는 건데, 스트릿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거나 트리킹 학원을 좀 따로 다니거나 하면서 본인만의 무기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확실히 면접관 분들 눈에도 되게 잘 띄고 기억에 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닉을 몇 개 준비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7번째는 춤보다는 인성이 먼저, 이건데 그 댄서는 춤 이전에 인성이 먼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저런 말이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게, 인성은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춤과 인성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막 인성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다, 원래 신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간혹 있는데, 인성이 안 좋은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스타일도 아니고 씬의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결함이에요. 이게 왜 댄스 씬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이제 실용무용과의 체형관리. 가끔씩 실용무용과에 가려면은 몸매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무용과처럼 그렇게 빡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돌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본인이 무슨 장르를 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 장르의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공연을 할 때 관객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춤을 췄을 때는 저는 좀 웬만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학원 선생님한테는 춤만 배우자. 이건 그 댄스 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그 선생님분들이 되게 멋있으세요.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수업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해서 약간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아이돌처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특히 안무 학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을 좀 너무 많이 존경을 해서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을 따라 담배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는 선생님을 존경을 하는 거는 춤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너무 대단하고 또 멋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따라갈 이유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게 나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서 춤을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번째로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조심하자. 이거는 정말 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일 텐데, 저도 되게 많이 당해봤었고 춤을 추면서도 차별도 많이 당해봤고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해봤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성인이 아니라 한 중학생 정도 됐으면은 거기에 엄청 매여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막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았었을 것 같은데, 춤이라는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마이너한 분야이고, 물론 제가 겪은 일들과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화려함이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창 열정을 가지고 춤을 배우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춤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하지만 관계적으로 힘든 거나 분위기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한 게 아니다. 저도 이제 댄스 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10몇 군데를 다녔었고 학원 입시생들도 정말 많이 보고 정말 많이 만나고, 그래서 실용무용 입시생들 간의 그런 기싸움이나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을 저도 학생으로서 정말 신물나게 경험을 했는데, 제가 다른 분야에 잠깐 있으면서 보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시를 하면서 그런 말로 받는 상처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하는 학생분들은 이런 가스라이팅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을 향한 그런 정당한 평가만 잘 받아들여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이너의 문화라는 거를 인지하자. 저는 옛날에 이제 한창 춤을 배우고 있을 때 너무 배틀을 좋아하고 또 공연 보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사람들도 되게 많이 구경을 오고 그래서 스트릿이라는 문화가 정말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화인 줄 알았는데 춤을 쉬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분야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생소하기까지 한 그런 문화였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댄서들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이 분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행사장에서 시간 딜레이라든지 댄서들만 알고 있는 그런 제스처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우파나 스걸파 이런 방송 덕분에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댄스 문화가 그 댄서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의 문화라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고 이제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좀 어떻게 잘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잘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실용무용과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살짝은 비관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댄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용무용과는 좋은 곳이에요.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되게 많고 백업 활동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학생들도 정말 잘 챙겨주고 그래서 저는 실용무용과를 추천을 하고 아마 가면 댄서로서는 대부분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진로 설정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춤이라는 문화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모든 입시생들과 댄서분들을 응원하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 플레이어로 뛰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취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춤 쪽으로도 그 댄서분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다음에 봐요.